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황종홍 회사입니다. 오늘 494강은요. 코로나 시대 아직도 너무 더 5천명, 6천명으로 올라가는 시대 심각한데 이럴 때 거래처 예상 치권에 대해서 수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그래서 수금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세 발굴을 일으키는 것이죠. 모든 수금이 여기서 잘 주면 그다음 안 주면 쫙 내려가고 해서 다 괴로워지고 다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게 참 나쁜 현상이죠. 매출채권의 대소금 처리하고 부가대연세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어떤 물건을 팔면 누구나 즉각 받아야 생활이 되는 것이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부재료 모든 거에 인건비, 그다음에 기타 고정 임대료 같은 걸 갚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게 늦어지면은 이제 회사가 부도나거나 쌍방부도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연쇄적인 전을 이렇게 12월 이번에 8일자 이렇게 내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보도한 원전이에요. 뽑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매출을 100을 일으켰고 부가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매출채권이 110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이제 못 받으면은 3년 지나서 못 받으면 대손세 공제를 대손금 처리해서 이거에 대한 세율 부가세 10%는 별도 환급받고 100에 대해서 세율 20%, 22%를 이제 절약하게 되는 것이고 부가 10%도 이제 다시 환급받게 낸 세금을 예수금해서 낸 세금을 다시 이제 안 내는 걸 마이너스로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로 해서 되니까 토탈 대손세액을 잘 처리하면은 세금 환급이 32, 그러니까 100억을 해도 32는 회수 받을 수가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지, 제대로 처리하면 날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부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소금 처리하고 부가세 대소세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영향은 이제 대소세 공제는 이제 대소금 매출 채권에 대한 소금 인정은 법인세율 22%의 영향을 22%만큼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고 부가세 매출세에 대한 대소세 공제는 공급가액의 10% 즉 10%의 세액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19조의 2에 있는데 19조의 2에 이제 채무자 파산 등 여러 가지 소멸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고 부가세법에도 45조에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회수 불능 이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 공제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이제 밑에 대손 사유가 써 있는데 법인세 시행 19조 2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대손 사유는 뭐 상법 소멸시효 3년, 어음분 수표법 소멸시효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 파산 단기소멸시효를 많이 해요.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5년보다 빠르니까 회사형 파산법, 채무자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권리, 형해집행, 뭐 사업이 폐지가 돼요. 형해집행, 감옥에 가 있다고는 못 받는 것이죠. 뭐 실종, 사망, 행방불명도 못 받는 것이고 부도 발생 6개월 된 어음수표, 어음수표는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도 발생이 되면 6개월 만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의심할 것 같으면 어음수표를 받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거면 빨리 돌려가지고 6개월 만에 부도 처리 받아가지고 대손금 송금 산입일도 인정받아야 20%를 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 매출채권 2년 된 경우도 있는데 이 중소기업은 이제 3년이 안 돼도 1년을 봐주는 거예요. 빨리 재판상 화해, 해수 불능 채권 또 6개월 된 소액채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소액채권 30만 원 이하인데 이런 것들 소기업들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대손세공제는 부가세법 시행령제 8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 시행령에 19조 2에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대손 요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비슷한 대손 요건에 대해서 대손 처리일 3년이나 5년 지나면 만약에 그때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 매입세액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를 지나면 그때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대손세 공제를 적용한다. 이게 대손세 공제가 적용되면은 매입자로부터 해당 부가세가 추징이 된다. 왜냐하면 이쪽 매출자에서 대손세 공제를 해서 회수해 줬으니까 부가세 과세관청에서는
매입자한테서 이제 그 추징하게 돼 있는데 추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제 매입자가 이미 벌써 파산돼가지고 도망가고 뭐 감옥도 가고 그럴 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세무신고는 대선거료 영업비용 영업행하면 소금에 반영한다 그런 얘기고, 회계처리는 그래서 차변에 대손금 처리하고 대변에 매출처분을 까서 없애버리면 이제 그걸 종결이다 이런 얘기죠. 부가세상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한다. 그러면서 회계처리는 이제 대손금을 까주면서 매출채권 자체를 10으로 이제 없애서 부가세를 없애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가 완결되면 이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이 못 받은 채권도 나중에 그 채무자가 회생을 해서 일어나가지고 갚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채무 상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수 이익이 돼서 그때 가서 입금 잡으면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부가세를 낼 수도 있는데, 부가세까지야 주겠냐만 어쨌든 부가세를 잘라서 환입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국가가 과세권까지 행사하는 걸 하지 않고 과세권을 유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규정이 바로 대손금 처리, 송금 산입 규정하고 부가세 세액공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희 대표潘정혜였습니다.